라이선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1강 때 전자출판과 출판에 대한 얘기들 같이 나눴어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기획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면서 우리가 책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에서 조금 더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이런 거 부분도 살펴보나. 그래서 이제 그 좀 신기하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흥미롭게 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많이 대하는 매체인데 생각보다 좀 이제 그 보면은 다 그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저도 처음에 이제 전자출판 기능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매력 있게 왔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단계마다 우리가 봐야 될 기획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제 첫 번째 위에 있는 것부터 쭉 한번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그 책 제목하고 저자하고 내용하고 판형하고 분량 그리고 발행일 등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책의 제목은요. 책의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서점에 가면 보통 매대라 불러서 그 교보문고나 영풍문고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이제 그 책이 어떤 그 책장 같은 데 이렇게 꽂혀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이제 봐 보면서 이제 그 내가 이제 구입하려고 하는 영역 혹은 애초부터 내가 어떤 책을 사려고 정했다 그러면은 그냥 가서 바로 선택하고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최근에는 어떤 책들이 나오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쭉 한번 살펴보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그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그 이제 그게 그 경우는 이제 보통 광고비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은 특정 책을 그 더 돋보이게 이렇게 그 책상을 이렇게 놔놓고서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DP라 하죠, 그렇죠? 이게 보여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홍보를 하는 그 책장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책상 부분이 있는데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홍보하지만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그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이제 그 책장에 있었을 때 그 책이 꽂혀 있으면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해당되는 책이 보이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든 저 책장에 꽂혀 있든 간에 예전에는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돈이 있어야지 되는 거였고 자본이 있어야지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교보나 영풍이나 혹은 다른 그 우리가 예전에는 책 그 동네 지역마다 책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책방들이 있었고 그 책 서점에 그 이제 그 주인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다 프랜차이즈화 됐으니까 그런 이제 책방은 많이 이제 사라졌죠. 그런데 그 책방에 책이 이렇게 꽂혀 있으면은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 어느 정도 좀 활동을 하는 출판사의 책이면은 당연히 그 책방이나 그다음에 서점에 책이 꽂혀 있겠지라고 하시겠지만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도 자본력이 있어야 책이 거기 꽂힐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이게 고객들이 그 독자들이 와서 책을 이렇게 사가시잖아요, 그렇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은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는 전제하에 봐보시면 큰 도움이 되고 공부가 되실 거예요. 어떤 거냐? 책이 거기서 판매돼서 빠져나갔다고 쳐요. 그럼 그 책은 비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재고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준비를 하지 않아요. 유명한 막 베스트셀러나 그 다음에 많이 그 순간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는 그런 경우 아니면은 책이 재고가 막 그 뭐 5권, 뭐 10권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 여러분들이 웹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교보문고는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더라고요. 영풍도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이제 그 영풍하고 교보를 이제 많이 가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이제 교보도 이제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시내 중비신부에 이제 같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데 사이트를 보시면은 그 재고 권수가 써 있어요. 해당 책을 검색해서 보면은 어느 지점엔 그 책이 몇 권이 있고 어느 지점과 그 책이 몇 권이고 이게 있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요. 전국적으로 서점에서 보유하는 책권이 그래 5권 뭐 몇 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책들은 어디서 이제 그거를 그 만약에 재고가 다 떨어지면은 책을 거기다가 갖다 놓냐면은 그게 이제 거기 따로 이제 그 해당 출판사가 우리나라에서는 파주 출판도시 있죠. 그곳이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인데 거기가 우리나라의
군 부대로 치면은 마치 이제 보급 창고 아니면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자원이 많이 쓰이니까 마치 육군본부라고 해야 될까요? 거의 그 정도로 그 파주 출판 도시에는 중요한 출판사 이런 곳에 본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배본이라 불러가지고 그 책을 그 창고 형태로 모아놨다가 교보나 이런 데서 책이 다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재고를 이제 그 확보하기 위해서 책을 보내주세요라면은 그만큼 수량을 책을 창고에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서점에서 요구하는 만큼 책을 전달해주는 업을 담당하고 있는 배본하는 그런 창고 혹은 사업자들도 존재해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책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책이 서점에서 다 판매가 돼버리면은 이제 책이 없으면 어떡하나, 여기는 재고가 다이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왜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 소형 이제 그런 서점에다가 책을 넣을 정도 되는 출판사라면요, 책에 대해서 그런 유통이 되는 거에 가지고 원활하지가 못하면요 절대로 영풍이나 교보에 책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창고 시스템이나 이런 재고에 대한 것들을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뭐 재고가 바닥났네 이런 걸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다. 다만 이제 순간적으로 많이 팔리는 그런 베스트셀러들 있죠. 과거에 보자면 해리포터급 되면은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 정도 되면 이제 재고에 대해서 고민할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서는 뭐 이제 좀 기다리면은 만약에 그 책이 다 소진이 됐다면은 한 번 인쇄 더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서점에 보면은 유통이나 물류 시스템도 흥미로운 게 되게 많아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에 책이 이제 판매가 되는 게 그렇게 이제 꽂혀 있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한 권의 책들조차도 어떻게 돼 있다? 유통하는 시스템이 명확해야 그에다가 책을 꽂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책을 쓰면 언제든지 그에다가 책을 꽂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통하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굉장히 전문화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보통의 그런 서점들 같은 경우에는 책을 출판해서 꽂아 넣었을 때 거기에서 기준에 따라 달라요. 그게 어느 서점이냐에 따라 다른데 1년은 너무 길고 한 8개월인가 6개월 정도 매출이 그 책이 단 한 권도 안 나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책 빼야 돼요. 그 정도예요. 그래서 경쟁력 없는 책은 서점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놀랍죠? 우리가 교보나 영풍이나 뭐 딱 찍어서 교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아마 그렇게 계열수가 다를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은 이제 서점에 갔었을 때 보면 조용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정적인 시장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물 밑에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출판 시장이라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보면은 앞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1강 때도 이것이 굉장히 치열하게 혹은 동적으로 생각보다 많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업종이다 혹은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미로운 거 많고 재밌고 그 다음에 보람 있는 어떤 산업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했던 게 이제 책 제목하고 저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책 제목 같은 경우에는요, 요즘에 스트리밍 시장이 그렇게 됐죠.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 카세트 테이프를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부터 한쪽으로 진행하는 그런 형태였고 다시 되돌려서 들으려고 하면은 리와인더 기능을 활용해야 됐었어요. 그나마 옛날에 나온 테이프 기계는 일직선으로밖에 안 됐거든요. 되감기가 안 되는 기계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랜덤 억세스 해가지고 다이렉트로 내가 원하는 곳을 곡을 듣는다든지 그런 게 가능한 디지털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하죠. 차트 역주행. 어떤 것이 이슈가 됐을 때 과거에 나온 음악인데 갑자기 그 이슈에 맞물려 가지고 주목을 받은 이제 음악이나 영화나 어떤 제목을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음악 중에서는 이제 벚꽃 연금이라 불러가지고 벚꽃에 관련된 이제 음악을 불렀던 가수가 얘기를 하죠. 그 연금이라고 맨날 봄이나 벚꽃 필 때 되면은 그 음악을 사람들이 소진해서 자기한테 입금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컨텐츠 사업의 독특한 특징인데,
마찬가지로 책도요. 이게 그 사람들의 이슈 혹은 소셜 미디어 이런 쪽에서 홍보가 되면요, 갑자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여서 판매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종이책도 그렇게 판매가 되고 뭐도 판매가 돼요? 이북도 그런 식으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서 더 얘기를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그 이북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전자출판 기능사를 우선 따면서 공부하면서 어떤 내공을 기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스스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셔야 된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들어보면은 그래요. 판매가 잘 되는 경우는 들어오면은 그 전자출판 쪽으로만 보면요. 그리고 어느 한 업종이에요. 근데 모 플랫폼에서 한 월 매출이 한 9천만 원 정도 나왔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정도까지 나오나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그쪽 같은 경우 뭐 타로나 이런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그쪽에는 전자책이 그 해당 월에 어떤 이슈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기록을 제가 그냥 보기만 했었는데 그때 월 매출 한 9천 정도 나왔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튜브 보면 나 월 뭐 1억 벌었어요. 그래, 에이 말도 안 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는 어떤 거 이제 전자책이니까 재고가 필요 없잖아요. 클릭 받고 다운 받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매출이 카운트가 좀 빨리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다만 그렇게 변화가 심한 이슈가 많이 일어나는 영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관심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매출 순식간에 급감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러면은 스테디셀러처럼 꾸준히 판매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뭐 전자책을 하시든 종이책을 하시든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디지털 영역에서 나가는 책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나가는 책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스타일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 부분도 그 요즘에는 이제 그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 책 제목을 네이밍을 정할 때도 검색이 기본적으로 잘 돼야 되고 혹은 누군가 이것을 검색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검색이 잘 된다라기보다는 이슈하고 연결돼 가지고 뭐 한다라든지 아까 그 벚꽃에 관련된 노래가 꾸준히 나간 것처럼요. 그리고 저자를 유명 저자로 할지 혹은 신입인데 굉장히 주목을 받는 사람을 할 것인지 그죠? 이 저자 선정도 중요하죠. 내용도 그렇고 판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지금 책들도 사이즈가 정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그런 그 책의 사이즈가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형태로 할 것인지도 이제 정해야 되고 분량도 너무 그 두꺼우면 사람들이 잘 안 본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돼? 그럴 때 선택하는 게 책을 분책을 그 책을 나눠버리는 거죠. 1권, 2권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또 그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거냐면은 나는 결론만 궁금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1권 안 사고 2권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도 그냥 시장을 한번 해보자 해서 1권만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그 2000년대 초중반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반지의 제왕 소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기울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책이 많이 팔렸는데 그때 책이 그 서점에 쌓여 있었단 말이에요. 전 그걸 잊지를 않은 게 그 모습을 왜 잊지를 않냐면은 책이 1권부터요 끝편까지 책이 쭉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오프라인 시각화한 게 데이터 분석 시각한 게 1권부터 2권, 3권으로 갈수록 판매량이 이게 많이 팔린 책은 바닥에 이게 쭉 내려갔겠죠. 집어갔으니까. 정말 1권은 바닥까지 다 거의 많이 팔려가지고 이렇게 돼 있었고 2권부터는 설설 사람들이 덜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4권 이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위에는 거의 한 몇 권만 나오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됐다? 다시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사가기 시작해가지고 바닥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시리즈 책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이제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관련 서적의 시장을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책을 문제집을 낸다고 하면은 이게 그 어떤 형태로 이제 어떤 형태의 이제 문제집을 만들 것인지 문제집도 스타일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 영진 출판사라 불러가지고 그 IT에 관련된 이제 책을 출판한 곳이 있어요. 그곳은 IT에 관련된 웬만한 책을 다 출판을 해요. 그런데 그 출판사 같은 경우는 전문 서적도 내긴 하지만은 무엇으로 유명하냐면은 그 자격증과 같은 문제집으로 유명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2000년대 초반에 IT 붐이 있었을 때 영진이 주식 상장을 한다고 할 정도로 판매량이 엄청났었거든요. 그런 게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길벗이라는 출판사가 있는데 그곳은 하나의 영역을 깊게 혹은 책을 한 권을 만들 때 출판을 기획을 해서 준비라는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출판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출판사들마다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이지스 퍼블리싱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그 전문 그 지식을 가르쳐 주긴 한데 빠른 속도로 그 이제 그 여기에 있는 필수적인 지식을 얻는데 이제 집중을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보면은 한빛 미디어라 불러서 미국의 IT에서 유명한 출판사인 오레일리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책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 표지가 동물 그림이 들어 있어요. 뭐 동화뱀도 있고 뭐 곰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런 그 동물 표지 책이라고도 유명한 오렐리라는 출판사하고 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한빛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학 교재로 그 대학 교재도 실제 한빛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약간 그 전문서들 있죠. 그런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출판사인 거죠. 그래서 그 책들마다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그 책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들이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이 책을 사주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도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예상 저자의 실적 조사,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있어요. 근데 그 저자가 책을 어느 정도 팔아줄 것이다, 그렇죠? 아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지식의 어떤 그런 그 산출물이고 굉장히 그 어떤 정신적인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귀한 것인데 어떻게 그죠? 예전 어르신들이라면은 어디 그 중요한 그런 거 그 매체를 가지고 그 판매에 대한 실적 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 결국에는 우리가 책이든 그 어떤 매체라 하더라도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성과를 거둬야 조직도 운영이 되고 또 새로운 출판물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거를 또 그 이런 실적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책을 쓰게 되면은 이만큼 판매가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그 유명 저자 혹은 이제 스타 저자들이 있으면은 그분들이 이제 책을 이제 쓰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태양 아래 이제 새로울 게 없다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그 사티아 나델라 MS의 그 CEO가 오픈 AI에 있는 챗GPT를 얘기를 하면서 저작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챗GPT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그 지금 수년 후에 그 오리지널 이제 그 이런 형태로 AI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컨텐츠가 한 90% 정도 굉장히 많죠. 90에서 95% 정도가 그 AI를 활용한 컨텐츠가 그 어떤 그런 저작물이 될 거고 그 한 5%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만 그 오리지널이 만들어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콘텐츠 현재 있는 것 중에서도 오리지널이 몇 개가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이 되는 콘텐츠 혹은 자료에서부터 우리가 자기식으로 번역을 하고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조금 더 변형되어 있는 어떤 그 저작물을 만드는 거지 이제 그 완전하게 새로운 것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논문을 쓴다 하더라도 타인에 썼었던 논문 참고 문헌이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하거나 글을 쓰려고 하는 곳을 이제 그 어떤 그 기반이 돼주는 이제 블럭을 이제 쌓아주기 위해서 그런 이제 그 논문들을 연구를 하거든요. 참고 문헌 해가지고 선행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때 거기서 이제 요 어떤 그 논문에 있는 저자 얘기를 가져와가지고 제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하나씩 넣어주면서 그 로지컬하게 이제 그 텍스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쓸 때도 쓰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가지고 직접 인용을 해버리죠, 그죠? 그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절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되도록 어떻게 되면 간접 인용 방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꼭꼭 씹어서 소화해서 여기다 텍스트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보통 이제 그 학위 과정으로 오면 이제 그런 걸 배우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석사 논문 했었을 때 일치율이 그 카피킬러 같은 걸로 해가지고 논문 표절률을 그 검색을 하는데 이제 그 저 같은 경우에 한 3%인가 그 거의 한 2% 3% 정도밖에 안 났었거든요. 이 경우는 어떤 거면은 제가 참고하는 문헌의 그 제목하고의 일치율, 난 이런 책을 혹은 이런 논문을 그 이제 논문에 이제 참조했습니다라고 그 제목을 쓰는 거거든요. 그거는 반드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만 일치하지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싹 다 뭐냐 간접 인용 방식으로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히 그것을 소화를 해서 써놓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그 지도했었던 교수님들이나 그 논문을 보신 교수님들이 잘했다 그 얘기를 하셨었는데, 근데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논문 끝은 결론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아주 자기만의 오리지널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티아 나델라 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 챗GPT나 이런 어떤 생성형 AI가 우리가 뭔가 만드는 데 도움을 주긴 할 텐데, 결국에 끝에 나는 오리지널 컨텐츠는 그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적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요. 또 그만큼 그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그만큼 이제 축적이 되고, 이제 그걸 이제 활용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양 자체가 이제 늘어날 거다는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보면 우리가 그 이런 환경에서 어떤 이제 그 저자의 유명 저자가 돼가지고 그 저자의 책이 나왔을 때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이걸 예측을 해서 향후에 출판했을 때 이게 얼마만큼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도 짐작은 해야 향후에 있는 그 내년 연도에 어떤 그 사업 계획이나 이건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예상 판매 부수, 그리고 인쇄 계약, 그리고 원가 계산, 예상 정가 해서 그 이제 그 수익에 대한 거하고 매출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부 다 기획을 할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잡히면 안 되죠. 그래서 예상 판매 부수를 잡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팔릴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도서관에서도 봐보면요, 책을 여러분들 도서관 가면 책들이 있죠, 그죠? 그 책들이 왜 있을까요? 요즘 나온 책들도 도서관에 가면은 가끔씩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책이 있어요. 그게 왜 책이 있냐면은, 그 도서관에 방문한 사람이 해당되는 책이 없으면 책 도서 구입 요청을 해요. 그럼 그 도서관이 1년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그 책을 구입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어떤 거냐? 저자분들이 정말 필요한 책을 본인이 썼다, 그렇죠?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요, 해당되는 도서를 구입을 해줘요. 근데 그게 그 도서관이 필요로 하지 않은 어떤 그렇게 좋은 어떤 매력이나 혹은 그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책이 아니다? 그러면 구입을 할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그냥 본인이 알아서 팔아야 돼요. 너무 눈물 나고 힘들겠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서점에서도 그걸 만약에 안 받아줘, 매출이 안 나온다, 예상하지 않고 만들었었을 때 이 매출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안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책이 의외로 우리 판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이 그 기획이 약한 상태에서는 성과가 안 나올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챗GPT 가지고 책을 만들었었는데, 아까 다른 그 홍보 프로모션 계획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한번 이제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혼자 남겨놓지 말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 있으면 검색해서 사기치 한 형태로 남겨놓으니까 한 두 달 얼마 안 돼가지고 한 8만 원 정도 매출이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를 구글 키워드 광고나 다른 거를 걸고서 프로모션해서 달리게 했다 그러면은, 이걸 보통 달리거나 혹은 이제 그 세일즈를 시작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얘가 이제 움직이게 딱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나와주면은 너무 좋죠, 그죠?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책을 제가 한번 뭐 기획을 해본다라든지 그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딱히 기획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뭔가 승부를 내겠다 해가지고 돈을 이제 준비해서, 보통 오프라인 종이책으로 해가지고 한 인쇄하면 한 3,000권 정도, 1,000권에서 한 3,000권 찍는데, 근데 그걸 해가지고 만약에 돈 들인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기본 깨지게 돼 있거든요. 이제 지불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 정도면 기본으로 나가고, 돈 아끼려고 그래 한 500에서 한 700 얘기한다 그러는데, 굉장히 빠듯하게 이제 하는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긴 한데, 결국에는 우리는 이게 판매되는 부수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짐작하시겠지만은 어떻게 예상을 해요, 그렇죠? 이게 예상이 된다는 얘기는요, 해당되는 책을 찍어낸 그 출판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를 이미 확보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짐작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출판사를 등록 사업증을 받아간 곳에 이제 여러 곳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책을 출판한 곳은 이제 상위 몇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권이라도 책을 출판을 했다면은 상위권 안에 든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 생각 이상으로 보면은 사업자만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자격증도 그런 경우 있죠. 장롱 면허라고. 그거랑 좀 비슷하죠.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상 판매 부스나 이런 것들 데이터를 확보가 안 됐으니까. 그죠? 뭐 어떻게 그걸 활용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던 그 리눅스 마스터라든지 혹은 그 직업 방송에서 본 아마 그 이미 수업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이터에 관련된 그 자격증을 준비를 하시면서 보면은 예상 판매 부스 같은 거 이거 가능해요. 놀랍게도. 왜 그러냐면은 그 우리나라에서는 공공 포탈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제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그런 데이터가 공공 포털에 등록이 됐어요. CSV 혹은 엑셀 파일, 그다음에 이제 그 파이썬이나 R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그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 데이터 같이 예민한 거 빼고서는 웬만한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것들도 그 사용량 같은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관련 자료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쇄계약이나 이런 계약서를 만드는 것도 결국에는 법적 문제랑 관련이 돼 있는데 이게 사실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인쇄를 그 출판해서 쓸 때 몇 퍼센트 나누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현재는 인쇄가 과거에는 그 저자가 7%, 한 권당 7% 이제 했었는데 지금 보면 한 10% 이상, 뭐 15% 이 정도로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책을 이제 우리는 전자출판 기능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자, 한편으로는 뭐예요? 출판 기획자 회사로서 양쪽에는 관점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격증도 따고 실질적으로 이쪽 일도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평생 직업 갖는다는 형태로 해가지고 하시면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보는데 보면은 책을 이 인쇄 계약 같은 경우도 그래요. 매절이라고 불러가지고 책을 이거를 그 단독으로 해서 우리 출판사에만 책을 이제 원고를 넘기게 되면은 그 계속 이제 우리 요 해당 책에 대해서는 원고를 우리한테만 준다라고 해서 일종의 계약금 같은 걸 주는데 그 액수가 이제 범주고 다양해요. 500만 원부터 한 1000만 원까지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그 보통 보면은 그 책의 그 내용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개발 혹은 뭐 수필 여러 가지 유형의 그 출판물들이 있는데 그러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절 방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그건 이제 그거죠. 그건 계약금인 거고 매절은 제가 다시 정정해 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은 매절은 그거예요. 이거 얼마만큼 인쇄해서 책을 출판해도 상관없으니 나한테 특정 부분만큼만 돈을 줘. 그러면은 나는 너희들이 1000권을 찍든 10,000권을 찍든 10만 권을 찍든 신경 안 써. 이게 매절. 그래서 다 넘기는 거예요. 다 넘기고 그 영화에 보는 러닝 개런티라는 게 있죠. 그렇죠? 이게 상력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해당되는 수익을 서로 나누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출판사에서는 이제 인쇄 계약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인쇄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러닝 개런티 형태로 받는 거고요. 책 판매된 권수에 맞춰서 하는 거고. 보통 이제 한 3개월은 좀 짧고 그게 이제 입금되는 게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런 형태로 나눠서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인쇄는 서로 수익을 나눈 거고 매절은 완전히 다 넘겨버리는 거고. 그래서 보통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절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 500에서 정말 많이 준다 한 1000 정도 하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이제 매절 비용이 높다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판권을 다 넘기는데도 수익이 아주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매절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얼마나 판매가 될지 모르니까 인쇄 계약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아마존이나 혹은 교보에서 이제 어떤 출판에 지원을 해준 데 있었죠. 그렇죠? 그 경우는 30, 70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제 작가가 70이었던 걸 그렇게 된 걸로 기억을 해요. 왜 그렇게까지 뒤집어져요라고 했었는데 거기는 이제 인쇄 출판이나
이제 그 교보만이 아니고 영풍이나 다른 데까지 다 포함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60, 70이 저자한테 가고 30이 정도 아마 그게 출판사 쪽으로 그쪽 유통업체로 들어갈 거예요. 이유가 컨텐츠를 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유통이나 이런 분들 자기네들한테 맡겼으니까 상당히 좀 비율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게 전자책이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주문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인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그 비율이 좀 더 차이가 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책으로 나가면 현장에 이제 그 책이 배치가 되니까 그 홍보할 때도 좀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주문형 오프라인 종이책을 이제 인쇄하는 용도는 뭐 그 정도로 전 봤었고요. 전자책 같은 경우 이제 실제로 남는 돈이 좀 있죠. 그런 걸로 보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 정가 계산이라는 걸 해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이런 그 정가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게 금액을 한번 정하면은 그 이제 생각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할인을 하는 거는 그래도 이벤트로 해가지고 내리는 건 쉬운데 그렇기 때문에 정가 계산은 좀 정책적으로 해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일정 기획서 작성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을 한번 그래 이제 그 해봐야 정해볼 수 있겠죠. 임의적으로 해볼 수는 없겠죠. 이런 일정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샘플이나 어떤 외부에는 자료를 참고를 해볼 수 있어요. 기획을 처음에부터 잘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해당 업계에서 이제 그 기획을 잘하셨던 분의 그 템플릿이라는 좀 기에는 좀 그렇고 샘플이나 혹은 어떤 분한테서 받아볼 수는 있겠죠. 그제 해당 업종에서 일했던 분한테 컨설팅을 받으시거나 그죠. 그 사업 쪽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창업이나 그 사업 기획서를 컨설팅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그 본인들이 그 작성했던 그런 자료들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출판 쪽에서도 사용하는 게 있는데 그걸 활용해 가져와서 일정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를 참고를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한번 사이클 한번 돌려보면은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때 그 작업은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구나라는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대로 한번 움직여보고 그런데 본인이 봤었을 때 아 이거는 좀 줄일 수 있다 혹은 더 늘려야겠다 이런 것들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 그 작성했던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굉장히 최적화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바꿀 거는 그렇게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예상 기획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상 독자를 분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종합 기획서 작성 및 이제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을 이제 그 기획을 하고요. 기획할 게 정말 많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군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보통 이제 전략 단위, 그 다음에 일반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전략 단위와 전술 단위에서 이제 보는 게 좀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그 이제 8번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편집 기획과 제작 기획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케팅 기획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마케팅 기획이 어떻게 가장 밑에 있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위권에서도 어떻게 돼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저 마케팅과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뭐 실적 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발행일을 결정한다라든지 발행을 한 날짜를 정한 것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는 이 책의 어떤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그 이 발행일에서 이게 시장에 나오는 그 순간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 마케팅하고도 사실은 그 매출하고도 굉장히 관련 있는 부분이 지금 최상위권이 1번, 2번, 3번부터 쭉 연결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획의 초반부터 우리는 책이 판매가 반드시 돼야 된다. 그죠? 예,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이제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그 취미로 혹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다라고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해보라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자책 있죠? 이북 만들 때 이제 그 최초로 이제 저자의 도전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을 교육을 할 때 그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저도 사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죠? 비용이 들어간다 할 정도면 사람들이 그 이제 위축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거냐? 필요하다면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번 인쇄를 해보는 건 너무나도 큰 그 삶에서 그 어떤 그 역사를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눌 정도로 큰 변화를 일으킨 건 맞을 것이다. 다만 본인이 그저 어떤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직업을 준비하시거나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일 텐데 비용 부담이 많이 되면은 우선 전자출판부터 먼저 해봐라. 그러니까 이북이 있죠, 그죠? 이북으로 한번 기획을 해가지고 출판하는 과정 한번 거쳐봐라. 그 다음에 경험이 좀 쌓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책을 한번 해볼 만하죠. 마치 그거하고 같아요. 개인 사업자 창업을 해가지고 경험이 쌓이면은 법인 사업자 해보는 거, 그죠? 그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제 그 전환하는 작업을 하기보다는 완전 법인을 새로 창업하는 게 낫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개인하고 법인하고 이제 좀 사이즈 차이가 나는데 그거하고 좀 갖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면은 기획개발과 선별 이렇게 나왔습니다. 기획 담당자가 기획안을 제출하고 기획회의나 기획 책임자의 검토, 선별을 거쳐 구체화해야 할 기획을 선정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원고를 이게 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입수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그랬습니다. 원고가 너무 중요하죠. 원고 퀄리티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야말로 이제 전자출판이 아니고 그냥 출판이던 시절에서는 막 그 저자분이 그 지내시는 그 집 근처로 가가지고 원고를 받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하고 그죠? 그 고생 하셨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자분들 웬만해서는 다 한글이나 그죠? 어떤 그 DTP 그래서 최근에는 그 얘기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잘 안 하긴 하는데 DTP라 불러서 데스크탑 퍼블리싱이라 하죠. 책상 위의 출판이라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 책의 출판에 필요한 원고를 컴퓨터 가지고 다 하니까 그죠? 그리고 편집도 컴퓨터로 다 하고 가지고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좀 더 제 책을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수월해졌다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그 책을 이제 그 책이나 혹은 저작을 그다음에 글을 이제 써서 느끼는 거지만은 근데 만드는 과정이 좋아진 건 맞긴 한데요. 원고를 만든 건 쉽지가 않네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기획 2반이라는 거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합한 저자에게 원고를 의뢰하고 이미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편집 또는 해외 출판물 중에서 적절한 것을 선별한다. 이거 이제 그 원고를 이제 선정하는 그 구할 때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직접 취재 또는 대담이나 자담회 등의 기획 취재라고 해가지고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래요. 그 저자한테 원고를 직접 의뢰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미 발표된 것을 중심으로 편집을 하거나 또는 해외 출판물 중에서 적절한 걸 선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거냐? 그 해외에서 이미 출판된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보면 일본이나 그 독일 지역에 있었던 어떤 그 기술 서적들이 혹은 문제집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그 인정받는 실력이 있는 저자분이 만들으셨던 책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원고를 외부에서 받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출간하는 거죠. 그리고 직접 취재 또는 대담이나 저담회 등의 기획 취재를 하는데 취재 그러니까 해당되는 저자나 이런 분들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녹음 혹은 녹화를 해가지고요. 그것을 책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들이 가능해요. 그리고 혹은 이제 그런 그 저자분하고 대화를 한 걸 영상이나 혹은 이제 그 녹취를 해서 요청을 하면은 그냥 녹취하는 게 아니고 이제 허가를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그 예전에 그 흰색 표지로 돼 있는 그 책이었는데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전이 있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책 엄청 두꺼운 책이 있었는데 그 책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저자분이 그 스티브 잡스와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을 취재를 해요. 그래서 그 취재했던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만든 책이 바로 그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기록을 이제 남겼다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작 그 스티브 잡스는 그 책을 이제 한다기보다는 그냥 뭐 아주 불쾌하지는 않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이제 했다. 그 불쾌하지는 않고 나쁘지 않 나배드 형태를 해가지고 그냥 이제 그 나쁘 그 볼만한 책이었음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그 후에 얘기가 나왔었는데 본인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 그 책은 지금 이 세 번째 경우 취재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쓴 책이 아니니까 본인의 생각을 그대로 다 담았다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책에 나오는 스타일이 원고를 만드는 게 다양하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을 이제 편집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출판 기획서의 필수 기재사항. 자 보면은 도서명하고 저자하고 기획 의도 어떻게 기획하는지, 그다음에 내용 개요, 판형, 쪽수, 정가, 초판 부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기획서에는 이런 걸 써요. 근데 거꾸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여러분들한테 그야말로 살아있는 이제 요즘 말로 꿀팁들이 막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원고를 쓰거나 혹은 원고를 이쪽에 책을 쓰고 싶어요. 근데 대신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정도 이상은 이제 출판해 보신 경험이 있으면은 성공률이 높아요. 어떤 얘기를 하려면요. 여러분들이 직접 출판 기획서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출판 기획서 작성하시고 본인만의 유튜브가 좋아요. 유튜브하고 인스타 두 개를 하셔가지고 거기다 이제 해시태그를 단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하는 그 책의 제목이나 책의 테마를 해가지고 그걸 걸어놓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이제 만들면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쓰시려는 출판 기획서를 작성을 해서 어떻게 한다? 출판사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보내면은 출판사들이 이제 아무데나 막 찔러보는 사람에서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좀 주의를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출판사에다가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해보는 거죠. 지원을 해서 그래서 출판 기획자분이 우리가 원하는 책이 이런 책이다. 이게 딱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경우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책의 원고도 좀 나와 있기는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 책의 원고의 일부를 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인쇄제가 아니고 이제 인쇄제로 한다 하더라도 보통 본인들하고 책을 출판하겠다고 결정이 되면은 이제 계약금을 받고서 그죠? 아직 책이 다 나온 것도 아닌데 계약금을 받고서 이제 인쇄를 그 책에 대해서 이제 제작을 들어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서로 이제 좋은 기회가 돼가지고 출판을 또 이제 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경우는 이제 봐보면은 서로 이제 활동을 했었던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하거나 이런 건 금방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또 이제 출판을 이제 진행을 했었던 경우들도 있죠. 저도 실제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출판 기획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당 출판 기획자만 그걸 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런 걸 쓰셔가지고 한 번 정도 작성을 해보시면 책을 이런 거 만들면 좋겠다라고 스스로도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기획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좋은 점이 자신의 생각을 정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바라보는 눈이랄까 뷰라는 게 좀 더 넓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출판 기획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을 해서 한번 출판사에 한번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 전화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책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이기려는 출판 기획서 양식이 사이트에 있습니다라든지 자원을 지원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출판 기획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도 소셜 미디어나 혹은 그런 여러 가지 정보가 다니는 허브에서 원고를 쓸 만한 분은 누가 있을까 해서 막 찾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흥미로운 얘기였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의 기획 및 결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판물의 기획 내용, 최선성과 함께 회사 전체의 출판 계획, 판매 계획 등과 조정하며 심의 검토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판물에 대한 어떤 그런 기획물, 기획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회사에서 출판하려는 계획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정말 이걸 실행해야 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해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그 법인이나 해당되는 그 기업체가 어떤 사업체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출판 사업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보면은 그 유명한 그 이제 그 책의 저자분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돈의 법칙이었던가 돈의 마음이었던가 해가지고 그 스노우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도시락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에서 그분이 그 돈에 관련된 책을 썼던 게 있거든요. 쓰신 게 있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출판사가 이미 기존으로 어떤 책을 많이 출판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스노우폭스 출판사 해가지고 나왔던 책이 그게 그 종수가 많은 걸로 알고도 아닌 건 아닌데 대신 그 책은 한 권이 나왔을 때 팬이 워낙 많이 생겨서 판매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이제 그와 관련된 책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그 매출이 이제 많이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 어떤 거냐면은 책 출판사가 작다 해가지고 뭐 우습게 보고 그럴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 일을 모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도 웬만한 출판사에서는 거의 다 거절당하다가 소규모로 있었던 출판사 중에 스콜라스틱이었던가 영국에 있는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그 책을 그 초판을 이제 그 책을 출간을 했었죠.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성공을 해서 그 이후 마지막 권까지도 아마 해당되는 그 출판사하고 계속 계약을 이어갔던가 막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덕분에 그 지금 이제 그 조앤 롤링이었던 그 저자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그 이제 1위였던가 가지고 최상위권의 그 세금을 내는 그런 저자로 그 이름을 이제 그 남겼다 그러는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기획자분들이 그 스캐닝을 한다 했던 게 이게 어떤 책이 나와서 그게 사람들한테 어필이 딱 되는 순간 판매가 크게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그 짐작이 가시겠지만 여러분들이 A4지를 그죠? 그거보단 종이질이 좋긴 하겠지만은 A4지를 한 묶음 그죠? 한 묶음에 쓸 때 금액대가 아주 비싸다고 하지는 않지 않나요, 그죠? 그 백지로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뭐 그 이제 고급 종이 아니고 그 책이 고급 종이가 아니다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책 종이는 그렇게 비싸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우리가 표지하고 이렇게 종이하고 인쇄만 된 그 책이 몇만 원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안에 있는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컨텐츠 가격이 책 가격인 거지 어떻게 보면은 제작했을 때 그 비용 자체가 그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그게 성공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어떤 그 수익이라 해야 될까요? 이익이 많이 남을 수 있는 특이한 어떤 그 산업 영역이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도 찍어내고 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이 출판 쪽에 어떤 그 산업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이제 밑에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검토 기준은 무엇이 있나? 독자의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가 그랬죠. 기존의 유사 도서나 얼마나 차별적인가, 창의적인 내용인가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책인가? 세그멘테이션이라고 불러서 이게 그 이제 마케팅에서 이제 다루는 이제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손익분기점을 어느 정도 판매를 통해 맞출 수 있는가라는 거였죠. 몇 권 팔아야지 우리가 그때부터 완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그 전에는 우리가 들였던 비용을 이제 그 정리해주는 그런 정도로 이제 그 돈이 이제 그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출판 시기는 언제인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출판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의 그때부터는 출판 시기가 이제 출판에 대한 시간이 너무 다가오면은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전쟁이거든요. 잠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편집 기획 보겠습니다. 에디토리얼 플래닝인데 이거는 편집 진행표를 작성을 해요. 그리고 저자하고 원고를 확보하는 거에 대한 기획을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원고 독촉 및 접수 그죠? 이게 기본 사이트죠. 원고는 독촉하는 것인가 그죠? 그래서 원고 독촉 및 접수 이게 어떻게 해야지 그 저자한테서 그 원고를 받아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를 이제 그 경험치가 좀 있어야겠지 이런 걸 그 우리가 기획하려면은 그리고 원고 검토 및 정서 가지고 이제 리라이팅이죠. 그래가지고 검토를 해요. 교정도 하고 그렇게 돼 있고 원고 내용 검토 및 윤문 글을
읽을 때 좀 부드럽게 읽어줄 수 있도록 이게 글을 정리해주는 작업이 원래 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편집 레이아웃, 그래 내용이 좋은데 편집이 좀 약간 그 깨끗하지 않고 그죠? 그 예쁘게 편집돼 있지 않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읽어볼 때 피로함을 느끼죠, 그죠? 그런 사람도 안 읽게 되는 거야. 결국 우리 사람들 읽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제작 기획이 이제 들어갑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출판계는 자체 조판보다는 하청업체 조판을 의뢰하는 추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책을 기획을 해서 책을 만드는 곳이 있고요. 만들고 등록하고 마케팅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한테 알리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책을 만들어 주는 곳이 있고 예쁘게 잘 만들어 주는 곳이 있고 이게 서로 전문화돼서 끊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 출판하는 곳 같은 경우는 다른 다양한 출판 기획하는 곳들을 많이 연결해서 알수록 출판을 일이 많아지게 해서 수익을 남길 수 있겠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획을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어떻게든 책이 판매가 되도록 만드는데 집중을 하면은 수익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의 이제 수익을 어디서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내용을 보시면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아직 일으키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출판 책에 대한 개념들하고 출판에 대한 그 개념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늘 같은 게 이제 마케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하면서 끝 부분에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생각 이상으로 볼 게 많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개인으로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패시브 인컴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그 부수익을 올린다라든지 혹은 내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영역에서 또 하나 키울 만한 어떤 그런 어떤 스킬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서 이제 더 많이 살펴보겠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시킬 수 있는 4차 산업 혹은 인공지능 그 시대에 그죠?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자산을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자격증을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다음 수업을 들어가면서 더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